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취임 후 처음 미국을 방문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서훈 실장은 종전선언과 비핵화 협상은 떨어질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양자 간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고 오늘 뗐습니다. 미 대선이 임박한 시점,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목적을 묻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미 관계는 정권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돼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대선을 염두에 뒀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던진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종전선언과 비핵화 협상은 떨어질 수 없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비핵화 과정에서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비핵화와의 어떤 결합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일 뿐인 것이지 종전선언이 따로 놓을 수는 없는 거라는 거는 이거는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핵화 진전을 위한 종전선언 제안이라는 점을 좀 더 분명히 한 발언입니다. 지난 7월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서훈 실장은 앞서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동맹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외교 안보 핵심 인사들의 방미가 잇따른 가운데 서훈 실장의 전격 방미는 대선을 앞두고 동향 파악과 함께 방위비 협상과 같은 민감한 동맹 현안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일정과 겹친 방문인 만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양국의 이견 조율을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서훈 실장은 전작권 전환 관련 깊은 논의는 안 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훈 실장은 주요 싱크탱크 인사들도 만난 뒤 16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 명의로 옵티머스에 5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도 1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를 두고 로비 의혹이 짙어졌다는 주장도 있지만 단순 투자자거나 피해자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도에 방주런 기자입니다. KBS가 확보한 옵티머스 펀드 수익자 명단입니다. 수천 명 가운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투자 금액은 1억 원, 그 위로 아들과 배우자의 이름도 나란히 기재돼 있습니다. 각각 2억 원씩 투자해 가족 3명을 합치면 모두 5억 원에 이릅니다. 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시점은 올해 2월, NH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한 걸로 돼 있습니다. 진 장관이 가입한 옵티머스 상품 제안서입니다. 6개월 만기에 목표 수익률은 2.8% 내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내 발행 채권과 기업의 공공기관 확정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농후하죠. 공기업들의 매출 채권, 그 해당 공기업들이 이 장관의 업무상의 범위 이런 것들과 이제 충분히 겹칠 수도 있을 뿐더러 이분께서는 또 이제 고위공직자이시기 때문에 진 장관은 취재진이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찾아도 가봤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장관님의 옵티머 펀드 가입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대신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진 장관이 평소 거래하던 금융기관 직원의 권유로 가입하게 됐다라며 본인도 손실이 커 피해자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진 장관이 투자한 상품의 만기는 지난 8월이어서 옵티머스 펀드가 6월부터 환매 중단이 된 만큼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수익자 명단에는 진 장관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소속 모 의원도 있었는데 지난해 초 옵티머스에 1억 원을 투자했다가 환매를 통해 투자금 등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의원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했을 뿐 그게 옵티머스였는지는 몰랐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투자와 연계에 실제 어떤 역할을 한 게 있다면 살펴볼 여지가 있지만 단순한 투자자라면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산 요양병원에서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80대 고령 환자 1명이 또 숨져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관련 확진자가 대규모 모임 등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이 돼서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희슬 기자입니다. 5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집단 격리된 요양병원에서 확진자는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망자가 1명 늘었습니다. 앞서 사후 검사에서 확진된 사망자와 같은 병실에 있었던 80대 확진자 1명이 숨졌습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30일 이후 이 병실에서 숨진 다른 4명의 환자들이 사망 전 코로나에 감염됐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숨진 환자들이 의심 증세를 보였을 때 제대로 된 처방과 치료를 받았는지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간병인들이 마스크를 잘 썼는지도 확인 중입니다. 부산시는 특히 집단 감염이 확인되기 전에 병원 측이 코로나 감염 증상을 보인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특별 전담반을 꾸려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 점검을 했던 것들이 실효성이 있었던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병원 직원 확진자 가운데 1명이 지난 9일 부산 해운대구의 견본주택과 연제구 조합원 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참석자 200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확진자 1명은 아파트 무료 순환버스를 탔는데 접촉자가 몇 명인지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북구 만덕동 일대 요양시설 9곳 1,400여 명에 대한 검체 조사를 완료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41명, 해외 유입은 6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혁 기자, 방역당국이 발표한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신규 확진자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7명입니다. 어제 100명을 넘어섰다가 오늘은 50명 아래로 다시 감소했습니다. 이 중 국내 발생 사례는 41명, 해외 유입 사례는 6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7명, 경기가 15명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점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인천에서는 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부산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발표에서 국내 발생 사례의 55%가 부산 요양병원 사례였던 만큼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혹시 얼마나 더 늘어날지 역학조사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위중 중증 환자 수는 85명이며 확진자 중 사망자는 어제 2명 늘어 누적 4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이후 가족과 친구, 지인 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완화했더라도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도록 방역 수칙을 계속 잘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이 더 번지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의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4.15 총선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어제로 끝나면서 현직 의원들에 대한 검찰 기소가 잇따랐습니다. 거액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김홍걸, 조수진 의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아내 명의의 10억 원대 상가 대지와 7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상가 보증금 채무. 김홍걸 의원이 총선 재산 신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고 혐의를 받는 내용들입니다. 논란이 일며 김 의원은 당에서 제명까지 됐습니다. 그럼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또 입장이 있으신가요? 네,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예금 등 약 5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빼고 재산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 조수진 의원도 있습니다. 몰랐다고 하기엔 지나치게 큰 신고 누락 액수. 검찰이 두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이유입니다. 김 의원과 조 의원 모두 실수였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제출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도 선거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의원이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도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기소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총선 전 여러 차례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 마찬가지로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고 고발당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는 구작은 국민의힘 의원이 기소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하지 않았다고 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이번 총선 직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현역 의원은 모두 94명.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선거 공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의원이 이른바 한바왕이라 불리는 유상봉 씨와 공모해 선거 공작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연속 보도했었는데 이 검찰 역시 마찬가지 결론이었습니다. 보도에 송낙규 기자입니다. 지난 7월 한바왕 유상봉 씨가 KBS 카메라 앞에서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폭로한 내용입니다. 저희 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안상수 의원에 대한 이제 진정서를 좀 써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윤상현 의원 쪽에서 원한다. 그러죠. 안 그러면 그걸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윤상현 의원과 공모해 경쟁 후보를 흠집내는 고소장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KBS는 유 씨 부자가 롯데건설이 시공 중인 건설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따내는 등 윤 의원 측으로부터 이득과 편의를 받아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봤어 윤상현 의원이 될 것도 같아. 대변인 사실은 아버지 공로구도 있는 거죠. 신문에 7군데 났어요. 이제 안 됐을 때는 다 죽는 거죠. 경찰은 수사 넉 달 만에 윤 의원 보좌관과 유 씨 부자 등 3명을 구속했고 검찰도 이들과 함께 선거 공작에 연루된 지역 언론사 기자를 추가로 구속했습니다. 관건은 윤 의원의 개입 여부였는데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개입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유상봉 씨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이 인정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때 윤 의원을 입건하지 말라는 지휘를 경찰에 내리기도 했지만 관련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피해 당사자라 할 안상수 후보가 윤 의원을 직접 고소한 뒤 수사 방향을 바꿨습니다. 윤 의원은 선거 공작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때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불렸던 사선의 중진 의원은 정치 생명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에 대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춘 후 바다의 방류에 처분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달 중이라도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오염수 대책을 논의하는 관계 강요 회의를 열고 방류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도쿄전력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를 보관하는 탱크의 용량은 2022년 여름에는 한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 감사가 쟁점이 됐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다음 주 초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며 이 중립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계현우 기자입니다.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는 법정 시한을 8개월이나 넘긴 상태입니다. 때문에 감사위원들 내부에서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가 지연돼 죄송하다며 다음 주 초쯤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습니다.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감사가 계속 지연되고 감사위원도 한 명이 결원된 상태라며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원전 조기 폐쇄는 잘못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감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무한정 불러놓고 막 다그치고 뭘 막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강압적인 감사가 목적을 가지고 감사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할 수 없고요. 중립성 논란이 이어지자 감사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감사원장께서는 이 언젠가부터 좀 핍박을 받는다. 제2의 윤석열이다. 이런 평가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핍박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위원 한 자리가 6개월째 비어 있으면서 청와대와 갈등설까지 불거졌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논쟁적인 주제여서 이 위원회 변화 자체가 또 무슨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사실은 약간 좀 소극적으로 미루고 있었던 건. 그러면서 월성 1호기 감사가 마무리되면 임명권자와 상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개현우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부진 속에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의 팔자세가 유입되며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0.34포인트 상승한 2361.55회, 코스닥은 2.44포인트 내린 84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업난이 악화하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짙어지며 간밤 미국 증시는 사흘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물량을 사들이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에 나서며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현대글로비스가 나흘 연속 상승하고 있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원양 어업주가 일제히 강세입니다. 반면 상장 첫날인 어제 약세로 마감했던 빅히트는 오늘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44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의 우울증 환자는 9,5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얼굴엔 미소를 띠고 있지만 마음은 병이 든 가면성 우울증 환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우울증 환자는 보통 표정이 어둡지만 가면성 우울증 환자는 줄곧 웃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수치스럽게 여기기 때문인데요.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남성들,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서비스직 종사자의 발병률이 높습니다. 이들은 좋은 이미지 유지를 위해 밖에서는 웃다가 집에 돌아와 가까운 가족들한테 화를 폭발시키기도 합니다. 要在别人面前维持尊严，他必须是要微笑。有时候痛苦是要自己消化，这个体会很深刻。 자신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쌓아놓기 일쑤고 사람들 앞에서 미소를 띠다가도 혼자 있을 땐 표정이 어두워지는 등의 특징을 보이면 가면성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는 가면성 우울증 극복을 위해서는 병을 부끄럽게 여기는 생각을 바꿔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일본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말로 보는 미술작품 감상회가 열렸습니다. 후쿠오카시에서 열린 말로 보는 미술 감상회.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가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의 작품 설명을 들으며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립니다. 비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들이 느낀 생각을 들으며 본인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듣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행사를 주최한 시각장애인 하마다 씨입니다. 2004년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술 감상회를 처음 접했는데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대등하게 즐기는 모습이 신선했다고 말합니다. 벚꽃을 발사하는 여성이라는 작품을 앞에 두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사람들. 女性の頭は地球儀です。衝撃的なのがその女性はライフルを持ってます。頭の中にある世界を表してるんじゃないですかね.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며 각자 새로운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킨즐러 형제는 과거를 낚는 낚시꾼입니다. 오늘은 다리에서 제임스 강물에 자석을 매달은 밧줄을 던집니다. 베스나 송어를 잡는 대신 자석을 이용해서 강에 버려진 보물을 찾는 겁니다. We got some bike handlebars right here from an old bike. I would say, yeah, that's some handlebars. 강 속에서 발견하는 물품은 대부분 쓰레기입니다. 킨즐러 형제는 자석 낚시로 강을 청소하며 환경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운이 좋으면 고가의 골동품 권총을 찾기도 합니다. This is by far our best find, but it's actually an 1863 Remington black powder revolver. 킨즐러 형제는 노스다코타주에 있는 강과 호수들을 돌아다니며 보물찾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인기가 상당해서 5천 명이 넘는 구독자에게 인터넷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베트남 음식을
미니어처로 만드는 예술가가 화제입니다. 건축학을 전공한 이 28세 여성은 1년 전부터 집중력과 섬세함이 돋보이는 미니어처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베트남 음식에 대한 애정을 전 세계로 전파하고 싶어서 미니어처에 열중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Mình thấy Việt Nam mình là văn hóa rất là đặc trưng và có những cái nét đẹp riêng. Tức là mình thấy bất kể một cái đồ vật gì, từ đồ ăn, đồ uống hay thậm chí là những cái đồ vật từ ngày xưa. 그녀의 섬세한 작품들이 화제가 되면서 많은 젊은 여성들이 미니어처 음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Cái công việc làm đồ ăn mini này thì nó đòi hỏi người thiết kế phải làm từng công đoạn thật tỉ mỉ và để có được cái sản phẩm kết quả làm sao nó được giống thật nhất. 그녀는 미니어처 예술을 위해 안정적인 건축 경력을 포기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 문화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5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 남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자해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채무 관계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또 생활용품 창구에서 화재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허유진 기자입니다. 3층짜리 건물 입구 계단에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50대 남성 A씨가 집으로 찾아온 남성과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자해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들과 A씨를 병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아저씨 잡혀가는 거 봤고 피 묻어가지고 수령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얘기하더라고요.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자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가 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다 타고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전북 완주군 용진읍의 한 생활용품 저장 창고에서 불이 나 4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창고와 사무실용 컨테이너 등 건물 2개 동과 생활용품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8억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굴삭기가 도로를 파고 있습니다. 파열된 온수관을 교체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서울 양천구 오목공원 인근 도로에 온수관이 파열됐습니다. 복구 작업을 시작하면서 인근 830여 세대에 온수 공급과 난방이 중단됐습니다. 파열된 온수관은 지난 1996년 설치된 노후 온수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오늘 오전 중으로 가능한 한 빨리 복구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결혼식 피로연이 코로나19 방역 단속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모였다며 경찰이 피로연을 중단시키려 하자 신랑 신부 가족이 반발하다가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박석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인근 마을에서 열린 한 결혼식 피로연. 가족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며 신랑 신부를 축하합니다. 하지만 흥겨웠던 피로연은 이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겼다며 경찰이 출동해 피로연을 중단시키려 하자 신랑 신부 가족들이 이에 반발하다가 몸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리병이 깨져 사람이 다치는 등 소란이 커지자 결국 무장한 진압 경찰까지 투입됐고 신랑 측 가족 2명이 연행됐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코로나19 봉쇄령에 따라 모임 인원이 20명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Jerusalem, the main issue that took place yesterday evening was an illegal gathering of more than 45 people at a wedding that was against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Ministry of Health. 이에 대해 신랑 신부 측은 당시 모여있던 사람들이 20명 미만이었고 마스크도 착용했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봉쇄령에 반대해온 초정통파 유대교 지도자들은 경찰이 어떻게 결혼식에 총을 메고 들어올 수 있냐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고 매일 수십 명이 숨지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 논란이 계속되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구입니다. 중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여행 수요가 되살아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코로나 이유를 대비해 한국 관광을 홍보하는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최영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의 인터넷 스타가 경주 여행을 소개합니다. 庆州千年文化古都和现代文明所碰撞的一些新的点，也是年轻人喜欢去的一些地方。 휴대전화로 떠나는 랜선 여행 같지만 방송 중 한국 관광 상품도 소개하는 이른바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9차례 방송에 171만 명의 중국인이 시청했습니다. 한국 여행에 대한 관심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한중 여행업계가 만난 박람회장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당장 한국을 오갈 수 있는 상품이 아닌데도 이틀 동안 900여 건의 상담이 온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등 한국 관광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那我们沟通了很多当地旅行社的一些现状，然后对于未来的工作有了一个很好的准备。那等到疫情恢复的时候，我们就会马上能够恢复工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관광 산업의 피해 규모는 약 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3분의 1을 차지하던 중국인 관광객은 올해 14%로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를 미리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에 국내 관광 여행객 수가 80% 정도 예년에 비해 회복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요들을 코로나 이후에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하지만 좀처럼 안심할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만큼이나 정치적, 외교적 이슈에 따라 중국 관광객이 영향받고 있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오늘 아침도 평년 이맘때보다 쌀쌀했습니다. 장수가 1.7도, 제천이 2.2도 등 일부 내륙과 산지는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또 서울도 8.6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았지만 평년 기온을 2도 밑돌았는데요. 한낮에는 이보다 15도 정도나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건조한 가을철에는 밤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지면서 일교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온 변화에 적응 잘 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 아침까지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계속돼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물이 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저녁부터 밤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구 19도로 어제보다 1, 2도 낮겠습니다. 오늘 서해 중부 해상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